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4차 산업혁명과 여성 리더십. 자, 어떤 세상이 오나?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 어떤 세상이 오나? 이미 이제 세상은 바뀌었죠. 그죠? 세상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요새는 다 좋다.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해야 된다.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뭘 가져가냐면 여수 갓김치 맛집은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김구라가 라디오스타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여수에 놀러 가가지고 여수에 이제 갓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 여수 갓김치를 선물하려고 여수 토박이한테 이제 그 토박이 형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여수의 여수 갓김치의 맛집은 어디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그 형님 뭐라 그러냐면 여수 갓김치는 다 맛있어. 요새는 다 맛있어요. 맛이 없는 집이 없다. 요새는 다 맛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가 줄 서기 전에 이제 커피는 주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카페 X,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로봇 바리스타가 다음과 같이 이제 커피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 바리스타가 딱 커피를 타주는데, 여러분들이 커피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죠. 왜냐하면 커피집은 다 맛있어. 커피집은 뭐 스타벅스건 폴 바셋이건 뭐 이디야건 뭐 카페 베네건 뭐 백다방 커피건 다 맛있다는 거예요. 자, 다 맛있기 때문에 이제 그 로봇 바리스타가 타주는 이 커피 당연히 맛있죠. 그런데 이 로봇 바리스타는 뭐라냐 하면 자, 이 친구가 이제 맨날 오니까 멀리서 이제 딱 보이면 자, 이 친구는 벌써 아침 8시에 오고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멀리서 딱 보이면 벌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만들어 놓고 있다가 딱 내준다. 이게 바로 데이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떤 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또 어떤 때는 카페 라떼를 시키면 이런 거를 딱 준다. 이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커피는 다 맛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시키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택시는 부르기 전에 와야 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자,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하는 게 이미 다 SNS에 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집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갈 텐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9시쯤 끝날 거예요. 그럼 9시에 딱 내가 이 이제 빌딩의 바깥에 딱 나오면 택시는 내가 부르기 전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택시는 부르기 전에 와야 돼, 요새. 불러야 오는 택시하고 부르기 전에 오는 택시하고는 정말 천양지 차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버는 12월 30일에 어느 도시가 가장 늦게까지 노는지를 알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버의 이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 새벽 4시까지 노는 데가 있는데, 새벽 4시까지는 누가 노냐 하면 역시 파리 사람들은 새벽 4시까지 놀아서 새벽 4시에 우버콜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뉴욕은 새벽 2시까지 놀고, 이제 이게 뉴욕이죠? 뉴욕, 까만 거 뉴욕은 새벽 2시까지 놀고, 샌프란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웰빙족이 많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저녁 9시면 집에 간다. 이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뉴욕에 가시면 뉴욕은 이제 5개의 보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브롱스, 맨하탄, 뭐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맨하탄은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하면 제가 이제 맨하탄에 올라갔어요. 맨하탄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2시가 딱 되면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 자, 우버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새벽 1시쯤 되면 뭐라 그러냐면 브루클린에 있는 우버 택시 기사들한테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맨하탄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맨하탄이 다 이제 술집이 다 이제 닫히니까 새벽 2시에 맨하탄에 딱 나와서 이렇게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우버 택시는 바글바글하다. 그래서 택시는 부르기 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고 나기 전에 멈춰서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테슬라를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고 또 하나는 반도체 회사인 거예요. 반도체 회사는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고 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엄청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도로의 정보를 다 모으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모든 도로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마치 바코드 위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다니면 저는 이제 한양대 교수죠. 한양대에는 이제 한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양초등학교는 오후 4시에 끝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양초등학교 앞에 길에 딱 오면 오후 4시가 되면 아, 여기 학생들이 파니 여기서는 천천히 다니고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다. 이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달리는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고 나기 전에 멈춰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의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 왜냐?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볼보 자동차 이런 거 이제 유명하죠. 볼보는 사고가 나야 기본적으로 안전한 걸 아는 데 비하여 테슬라는 아예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볼보는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쓴 데 비하여 테슬라는 가벼운 탄소 섬유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휘발유로 달리느냐 데이터로 달리느냐는 이게 엄청난 차이다. 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라는 얘기고 피자는 식히기 전에 배달돼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피자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맛있죠. 그죠? 이 세상에 맛이 없는 음식을 4개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가 피자, 두 번째가 햄버거, 세 번째가 볶음밥, 네 번째가 뭐 하여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자는 당연히 맛있죠. 그죠? 당연히 맛있는데 왜 맛이 없냐 하면 집에 배달될 때 이게 식어서 오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대박난 피자 트럭인데 자, 줌 피자라는 피자 트럭에서 여기서 이제 로봇이 피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배달되기 5분 전에 얘들은 빨리 만들 테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따끈따끈하게 할 때 우리 집에 띵똥하고 벨이 울린다. 자, 그런데 이제 로봇이 이제 주문을 앱으로 받을 테니까 자, 이 로봇은 뭐를 하냐면 김창경이네 집은 주말마다 맨날 피자를 시켜 먹는데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페퍼로니 피자를 시켜 먹는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제가 배달의 민족을 딱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띵똥하고 피자는 와 있다. 피자는 와 있다. 그러니까 피자는 주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문을 하기 전에 이미 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줌 피자라는 데서 여기서 이제 이걸 시켰다는 사람을 이제 뽑았는데 여기서 무슨 사람을 뽑았다고요?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았다. 피자 가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는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든 가게가 다 라면집도 소프트웨어 가게가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이탈리아를 가셔가지고 자, 이제 뭐 거기 엄청나게 이제 뭐 레스토랑에 있어. 그래서 거기 맛있어 피자가. 그래서 거기 있는 셰프를 꼬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양대 근처에서 이제 제가 이제 셰프를 꼬셔왔어요. 여기서 피자 가게를 열었어. 그 피자 가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피자 가게 망하죠. 그죠? 왜 망한다고? 한양대 옆에 피자는 다 맛있어. 서울 시내 피자 가게는 다 맛있어. 네? 외신대 옆에 피자 다 맛있다고. 요새 맛있는 걸로 승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요새는 데이터로 승부해야 된다. 자,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이제 그 놀라운 일은 생명공학의 발전에서 온다라는 거죠. 경천 동지할 생명공학의 발전. 이것도 뭐냐?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작년 10월 달에 노벨 화학상을 누가 받았냐면 이 두 명의 여성 과학자가 받았죠. 그죠? 여성 과학자 뭘로 받았냐면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이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설계도가 유전자죠. 그런데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르고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뭐 DNA 이중 나선 구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실제로 자르고 붙이고 고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로 노벨상을 받았다. 자, 이것은 이제 전문 용어로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퍼 전성시대라는 거죠. 크리스퍼 전성시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이게 이제 맘모스예요. 맘모스가 갑자기 왜 나왔냐?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시베리아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얼어서 동태로 돼 있던 맘모스들이 아주 프레쉬한 상태로 이게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만 년 전에 살던 맘모스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 맘모스의 유전자는 코끼리 유전자하고 틀림없이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 맘모스의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코끼리 유전자에 붙이면 우리가 지금 맘모스를 지금 실제 동물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라기 공원이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코끼리만 그저 맘모스만 지금 만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와이어드라는 잡지예요. IT 하는 분들이 보는 건데 여기 이제 창조의 엔진이 다시 태어났다. 제네시스 엔진, 창조의 엔진. 조그만 글자가 뭐라고 써 있냐면 Editing DNA is now as easy as cut and paste. DNA를 자르고 붙이는 게 cut and paste 하는 것만큼 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cut and paste 맨날 쓰시는 게 뭡니까? cut and paste 맨날 쓰시는 게 뭐냐면 바로 문서 편집하시느라고 쓰시죠. 그죠? 문서 편집하느라고 cut and paste 쓴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우리가 매일 쓰는 게 뭐냐? 스마트폰 아니면 문서 편집으로 cut and paste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 편집이 cut and paste만큼 쉬워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생명공학 현상은 디지털.
자, 카드 앤 페이스트가 있는데 만약에 프린트까지 할 수 있다면 진짜 카드 앤 페이스트 프린트가 가능하니까 진짜로 디지털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요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이렇게 백신이 빨리 나왔어요?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왔냐 하면 자,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이때 이제 그 우한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게 코로나인지 몰랐죠. 이상한 이제 폐 질환이 나타난 거예요. 이상한 폐렴 같은 게 나와서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를 검출해가지고 이거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스위스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스위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프린트 아웃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스위스로 비행기 타고 넘어간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유전 정보가 넘어가서 그래서 프린트아웃 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드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고 드디어 프린트가 가능하니까 드디어 생명 현상은 디지털이다. 바이러스를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해서 프린트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생명 현상은 디지털이 됐어. 디지털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디지털이 되면 실제로 이제 두 가지의 특성이 있죠.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어린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어린애들도 요새 아이패드 갖고 논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이니까 애기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디지털이 되면 기본적으로 공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제품을 복사하는데 돈이 안 들죠. 그래서 디지털 제품을 이 배분하는데 남한테 배포하고 널리 확산시키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든다. 값을 사준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 실제로 이렇게 됐냐? 사이언스 편집이 뭐라 그랬냐면 편집장이 이제 어떤 바보도 유전자 조작쥐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바보도 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쥐를 만들려면 옛날에 이제 뭐 어떤 허러 무비 같은 거 보면 뉴욕에서 무슨 뭐 이렇게 하수구에 무슨 뭐 이따마나 커다란 쥐가 있는데 그 쥐가 왜 나왔냐 했더니 무슨 미친 과학자가 무슨 악어의 유전자하고 무슨 쥐의 유전자하고 합쳐가지고 악어만한 쥐를 만들었다. 이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그게 실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수가 있다고? 나도 집에서 이제 어떤 바보도 집에서 유전자 조작지 만들 수가.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이 디지털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부엌에서 요 정도 기기로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얼마라고? 요거 사려면 요거 35,000원. 35,000원으로 내가 우리 집 부엌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시대.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노벨상을 타신 이 사람이 여성 과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연한 거예요. 자, 뭐라고 강연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 몸은 기본적으로 뭐 다음과 같은 염기로 배열되어 있는데 염기가 ATGC라는 4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가 사람의 몸을 결정하는데 그 유전 정보가 책 한 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책 한 권에는 그저 글자가 써 있겠죠. 그런데 그 글자는 딱 4글자밖에 없어. ATGC라는 4글자밖에 없는데 이게 30억 개가 있어. 30억 개. 어쨌든 간에 다음과 같이 글자를 바꿔가지고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책 한 권이 이 ATGC라는 이 4개의 글자가 실제로 30억 개가 있고 이제 이거의 순서를 바꾸면 우리 몸이 다 편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걸로 갖고 왔는데 자, 뭐라 하면 생명 현상의 4글자를 우리가 ATGC 요 조그만 애기가 이거 가지고 놀고 있죠. ATGC가 바로 생명 현상의 4글자인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르고 붙이면 어떤 애기를 만들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눈이 엄청나게 좋고 자, 알츠하이머, 치매도 안 오고 유방암의 확률도 낮으며 브레스트 캔서, 머리가 좋고 탈모가 안 오고 퍼펙트 피치, 귀가 엄청나게 좋아서 모차르트 음악을 그런 모차르트 같은 애기도 만들 수 있고 스프린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종아리가 엄청나게 잘 발달이 돼서 우사인 볼트 같은 애기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애기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애기를 갖는다. 그러면 아기를 갖기 전에 다음과 같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우리 이제 산부인과는 여태까지 500만 원을 주시면 3가지 정도의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 무슨 뭐 아기도 안 낳고 산부인과 잘 안 돼서 요새 500만 원에 4개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 뭐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묻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기의 직업은 태어나기 전에 결정한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하기 전에 뭐 한다 그랬죠, 그죠? 심지어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형질을, 사람의 뭐를 잘하느냐 이런 거를 다 결정하는 수준의 그러한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공지능에서 오고 또 하나는 생명공학에서 온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 초파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초파리 이제 종물들이 눈을 비치면 여기 이제 빛이 발하게 되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 빛을, 초파리의 눈의 빛을 다음과 같이 빨강, 파랑, 초록 이것을 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초파리를 현재 만들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눈을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걸로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품 아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러한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다. 자, 기계,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는 시대로 진입한다. 자, 무슨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 기계는 창의력이 없다. 천만의 얘기인 것이고요. 자,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냐 하면 인공지능으로 지금 오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맛보고, 그죠?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느끼고 이런 거를 다 구현할 수가 있다. 자, 제가 두 개를 가졌는데, IBM에서 본 아페티트 앱이란 걸 만들었는데, 이제 본 아페티트 뭐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여러분들 뉴욕에 가시면 이제 크로넛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넛이 뭐냐면 뉴욕에 이제 셰프가 안셀 아담스라는 셰프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크로아상도 맛있고 도나스도 맛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크로넛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가디언지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이제 IBM의 셰프 왓슨이라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거 가지고 뭘 할까?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크로넛 버거를 만들면 대박 날 것이다. 그래서 크로넛 버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음과 같이 레시피를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맨날 저녁 시간에 오늘 뭐 먹을까? 이거를 고민하십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의 쿠킹 레시피가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게 뭐 몇 년 전 얘기니까 9천 얘기니까 지금 뭐 수십만 개가 있겠죠. 코리안 바베큐 이런 걸 딱 치면 전 세계의 불고기 종류만 수천 개가 떠요. 수천 개가 뜬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의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자, 인공지능이 향수를 만든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이 실제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향수를 만든다? 자, 이런 게 가능하냐? 심라이즈라는 향수를 만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향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향수는 여태까지 이제 사람들이 사람 코로 냄새를 맡아서 이런 걸 만들었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 자, 인공지능이 향수를 만들고 있다. 무슨 얘기냐? IBM에서 다음과 같이, 그죠? 향수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필리라라는, 그죠? 그 인공지능의 이름을 필리라라고 지은 거예요. 필리라가 그 향을 맡는 여신의 이름이 필리라고, 필리라가 만든 향수가 바로 다음과 같이 사람을 대체하지 않았으나, 이 사람이 이제 향수를 만드는 향수의 제조자죠. 향수의 제조자가 이 사람이 자기의 인턴으로,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도 옆에 놓고 얘가 가르쳐 준 대로 이거를 지금 배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향수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떤 향수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향수가 향이 나냐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그조틱한 여러 가지 이러한 곡물 냄새 이런 것도 나고 또 굉장히 아주 이렇게 리치한 테이스트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터향 아니면 코코넛 향 이런 것이 또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국 차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리치 뭐 이렇게 꽃이 피는 이러한 중국차도 있죠. 이러한 향내가 나는 그러한 것을 인공지능이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지금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 자, 인공지능이 이런 거 만든다고 도대체 또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엘리멘탈 패스라는 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가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IBM이 다음과 같이 이제 서로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해서, 자, 다음과 같이 말을 알아듣는 이러한 토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업자고 토킹하는, 그죠? 말을 하는 그러한 다이너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코그니토이, 소위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 얘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해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유치원에 이걸 가지고 딱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얘들이 딱 보면 여러분들 이 표정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해요.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데 쓰겠습니까? 어떤 데 쓰냐 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애기들을 그죠?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죠?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영어를 다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실제로 토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툴이 될 수가 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얘가 어느 나라 말로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거를 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여기에 탑재만 시키면 되니까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탑재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남이 써놓은 플랫폼을 그냥 우리가 쓰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구글의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오토 ML, ML이 소위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구글에서 우리가 자동방으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플랫폼을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이게 원리를 찾아서 그런 거죠. 그죠? 원리를 찾아가지고 원리가 어디 있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을 구글이 공개한 그러한 공짜로 공개한 그러한 플랫폼을 써서 이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다음과 같이 이 책에 이제 그 원리, 월도가 어디 있냐.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하냐면 구글의 플랫폼에서 이거를 이제 딱 그 구글의 플랫폼에 딱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얘가 사람의 얼굴을 여기 있는 그림의 얼굴을 이제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원리가 처음에 월도가 처음에 이게 왈도죠. 미국말로 얘 이름이 왈도예요. 왈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미리 학습을 시키고 이것도 자동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어디 있는지를 딱 찾아가야 되는데 얘를 손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손이 찾아가는 이 하드웨어도 고등학생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값이 싼 라스베리 파이라는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얘를 다음과 같이 왈도가 여기 있다라고 자 이제 팔을 여기 장착한 거예요. 여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는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왈도는 여기 있다 하고 딱 찾아간다. 이거 고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고등학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슨 뭐 과학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기술 문제로 너무 어렵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데서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공짜 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이런 것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게 무슨 과학기술자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또 뭐냐? 여러분들 화가 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앱이 나왔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라스베리 파이라는 굉장히 값싼 하드웨어. 이거 3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렌즈는 뭐예요? 자,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렌즈. 그거 떼어서 만든, 자, 그걸로 우리의 감정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플랫폼이 있다. 폴 에크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왜 모르냐 하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이 사람이 잘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감정의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 사람의 얼굴에는 40개 정도의 근육이 있고 40개의 근육이 조합을 해서 10,000개의 표정을 질 수 있는데 그중에 3,000개를 분석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질 때 어떤 근육이 움직이는지 이거를 다 연구를 20세기에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정을 다 코딩을 해서 코딩 AU5 그러면 이러한 표정 AU13 이러한 표정인 거를 다 코딩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1세기가 되면서 이거를 다 디지털화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질 때 이게 무슨 코드인가를 다 코딩을 해서 드디어 뭐를 알게 됐다라고요? 이러한 사람이 이 표정을 지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슬픈 표정, 이러한 것은 화난 거, 이러한 것은 뭐 경멸, 이러한 것을 다 리스트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앱으로 뭘 알게 됐냐 하면 어떠한 감정 상태가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값싼 앱인 거예요. 자, 오바마가 이런 표정을 지면 이게 도대체 경멸을 하는 건지, 화가 나와 있는 건지, 해피한 건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게 됐다. 모나리자 미소가 그렇게 신비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표정인지, 이거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대면으로 여러분들 강연을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이 끝나면 꼭 무슨 서면 평가를 해요. 네? 저 사람의 강연 잘 들으셨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쭉 평가를 하는데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여기에 지금 카메라 하나만 달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딱 보고 여러분들 벌써 표정만 보면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강의실에 다음과 같이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무슨 강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한양대 학생들도 지금 강의가 끝나면 강의 평가를 해야 자기 성적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딱 달아놓으면 총장님이 총장실에 앉아가지고 어느 교수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어쩌다고? 이런 것이 거의 다 지금 다 앱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알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또 하나는 뭐냐? 움직임, 행동을 분석해서 지금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행동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행동이 실제로 바뀌었어. 1년 사이에 우리 행동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행동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잘 분석을 해야 새로운 대박나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도나스가 요새 왜 안 팔립니까? 왜 안 팔리냐면 도나스가 안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커피하고 도나스를 들고 그죠?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도너스를 안 들고 커피를 들고 다닌다는 거죠. 도너스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을 이걸 누를 수가 없어. 그래서 던킨 도너스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던킨 도너스에서 도너스를 뺐다라는 거죠. 그죠? 저스트 던킨이 된 거야. 던킨 도너스에서 핵심 가치를 버렸다. 도너스를 버렸어. 왜 버렸다고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행동을 분석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해내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박난 볶음밥집인 거예요. 스파이스라는 볶음밥집인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맛이 없을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 하나가 닭 튀긴 거, 두 번째가 피자, 세 번째가 햄버거, 네 번째가 볶음밥인데 볶음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아무 동네 전국에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볶음밥집에 가셔서 동네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시켜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볶음밥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맛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내가 집에서 볶음밥을 하면 그 볶음밥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맛이 없냐? 맛이 없냐? 그래서 행동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볶음밥을 엄청나게 잘하는 5명의 셰프를 모셔다가 이 사람의 행동을 분석했더니 이 양반이 웍으로 볶음밥을 만드는데 거기 있는 볶음밥이, 거기 있는 재료, 쌀이 기본적으로 웍을 1초에 3번 꼴로 웍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0도에서 1초에 3번쯤 하면 이게 한 번도 그 쌀이나 재료가 밑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자, 마이야르 반응이 나서 불맛도 나고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초에 3번을 웍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을 분석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로봇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로봇 깡통을 여기다 놓고 로봇 깡통에다가 기본적으로 볶음밥 재료는 여태까지 수천억 명이 수천억 번을 먹어봤을 테니까 그 재료가 뻔한 거죠. 여기다 소시지 썰어 놓고 양파 썰어 놓고 당근 썰어 놓고 넣은 다음에 이게 어떻다고? 깡통이 흔들기만 해. 로봇 깡통이. 1초에 3번을 흔들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쏟으면 사람이 와서 딱 가져가서 먹는 거. 이게 대박 났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행동을 분석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이 대박 난다. 이제 굉장히 쉬운 얘기죠. 행동을 분석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그거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바뀐 게 전혀 없는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대박 난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바뀐 게 거의 없지. 옛날하고 똑같아.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만큼 뭐가 안 바뀌는 나라도 없어. 30년 전하고 똑같다니까. 그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태까지 그죠? 라면은 기본적으로 신라면이고 아직도 짜파게티며 아직도 새우깡 좋아하고 그죠? 아직도 텔레비 틀면 유재석의 김구라의 신동엽 나오는 게 우리나라라고. 30년 동안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사람의 얼굴 그려봐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던 인공지능이 얘가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그죠? 그린 사람 얼굴이에요. 인공지능이 요새 얼마나 똑똑해졌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뭐 질환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중 사이로 앞니가 이렇게 두 개나 있죠. 그죠? 인중 사이에 여기 앞니 하나 딱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다고. 인공지능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앞니 날 때 앞니 나지, 앞니 날 때 어금니 난 사람 보셨어요? 이거를 다 안 거야. 옛날에 그린, 그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보면 앞니 날 때 어금니 난 사람도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알게 됐다는 거지. 자,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인공지능이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도 우리가 올린 사진을 하도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합성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그죠? 그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걸 한 거야.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여성이 있는데 머리가 뭐 이렇고 청바지를 입고 뭐 이러면 이런 백을 들고 있다. 이런 걸 안 거예요. 이거 이제 비슷한 여성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다 적용했냐 하면 자, 이제 이게 여성 CEO인데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이분 이제 이 조그만 애기가 틀림없이 이 여성 CEO의 이제 아드님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박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하냐면 패션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쉽게 말하면 뭐 유니클로, 뭐 자라 이런 거 만들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 문제를 알아낸 거예요. 무슨 문제를 알아내냐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녁 모임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저녁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이게 약간 포멀한 저녁 모임이라 이제 까만색 드레스를 입고 가야 되는데 까만색 드레스를 사려고 실제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 봤더니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10,000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옷 사려고 10,000개를 다 봅니까? 그래서 이게 대박이다. 대박 나겠네라고 딱 해서 드디어 이제 뭘 생각했냐면 자, 스티치 픽스라는 이제 이것을 창업했는데 여기 그죠? 옷이 이제 배달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자기가 그죠? 여태까지 찍은 어떻게 옷을 입고 그죠? 다니냐 그 찍은 사진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자기의 신체 사이즈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인공지능이 자기한테 맞는 옷을 5가지를 골라준다.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를 사도 되고 이것을 다 반납해도 된다. 여기에 무슨 뭐 신기술이 있습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이 사람이 개발했나요? 이거는 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플랫폼에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으나 이제는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로 대박 났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을 우리들한테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 여러분들 문제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태까지 문제를 우리는 풀었죠. 그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상전하려면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 누구보다 빠르게 푸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사용해야 된다.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도시냐면 여기에 이제 뭐 철강 산업도 있고 조선 산업이 여기서 굉장히 번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십수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쇠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겐하임이라는 뮤지엄이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뉴욕 가면 구겐하임 뮤지엄 있죠? 이게 들어와서 이게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성공 스토리인 거예요. 자, 구겐하임 뮤지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마치 보면 돛담배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마치 그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던 뮤지엄하고는 좀 다르다. 이 사람은 누가 이제 설계를 했냐면 프랭크 게일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티파니의 보석 설계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계한 그죠 이 사람의 건축물을 보면 다음과 같이 똑바로 서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다. 다음과 같이 비틀리고 그죠? 트위스트 밴드가 돼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제 이 사람이, 그죠? 프랭크 게리가 MIT에 실제로 전원 건물이에요. MIT에 두뇌과학센터가 저 있는 집적지가 있는데, 그걸 스타터 센터라고 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젖어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안 무너지냐, 이거? 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공학 배울 때는 이거 똑바로 세우라고 그랬거든. 근데 보면 똑바로 서 있는 건물 하나도 없어.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프랭크 게리가 자,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자, 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케치 된 게 이제 거기에 이제 건축연구소 이거를 던졌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하더니 이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변해서 이게 이 사람이 프랭크 게리예요. 이게 뭐가 됐냐? 파리의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이 됐다. 여러분들 파리 가면 뭐 루브르도 보셔야 되고 뭐 보셔야 될 거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길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보면 자, 이 안에 가보면 여기 프랭크 게리가 이렇게 설계한 이 설계도, 여기 설계도에서 이렇게 왔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낫술 하셨겠지, 그지? 낫술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변할 때 이거를 무슨 뭐 건축공학 구조역학 그죠? 전공한 그 엔지니어가 이거 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누가 했냐? 이거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못 풀어요. 누가 했다고요? 자, 카티아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카티아라는 플랫폼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무슨 구조공학적으로 이것을 푼 게 아니라 플랫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이거로 만들었다. 이 카티아로 만든 게 바로 지금 그죠? 우리 동대문에 있는 디자인 플라자죠. 다시 말하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공면을 하면서 이게 뭐 4만 몇 개의 이 철판대기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학과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니까 이거를 카티아라는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으로 이것을 빨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자, 이게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무슨 뭐 곰탕 끓여놓고 나가십니까? 자, 그게 아니라 자, 뭘 했냐? 자, 다음과 같이 카드를 놓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가 나가는데 여보 이 현금 카드를 놓고 갈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하고 밥도 사 먹어. 자, 그런데 쇼핑이 현금 카드죠. 현금 카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이 4자리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이 이 적분을 풀어봐 이렇게 됩니다. 적분을 풀면 4자리 비밀번호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적분을 이제 저도 이제 이게 페이스북에 떴던 문제예요. 이 적분을 이제 제가 풀어봤지. 어떻게 된다고? 내가 못 풀어. 네, 제가 못 푼다고요. 자,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대학원생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겠지. 한양공대생들이 얼마나 적분을 잘 푸는데.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제 스마트폰에 있는 앱 그저 캡처한 거예요. 내 앱에 있는 여기 울프람 알파라는 이거를 꺼내가지고 얘를 그대로 제가 친 거예요. 이거 인테그랄 0, 1 치는 거 이거 금방 쳐. 30초도 안 걸려. 그래가지고 얘를 엔터키를 딱 눌렀더니 답이 뭐가 나왔다고? 2.981-2669-4400-5533-644 무슨 얘기입니까? 4자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못 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적분 풀어도 이 카드를 못 쓴다니까? 자, 제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했습니까? 빨리 해결했죠, 그죠? 이게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사용해서 빨리 해결하는 거야. 이 플랫폼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이런 적분 문제 푸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저도 풀었고 여러분들 다 풀었겠죠? 홍성대가 여러분들 여기 이과 계십니까? 이과생들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적분해라. 그러면 뭐 전 요새도 생각나. 곱을 합으로 고쳐서 코사인은 뭐 2분의 1의 코스 마이너스 코스인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적분식 이거 제가 다 친 거예요. 적분식 딱 치면 답이 그냥 주구장창 플랫까지 다 나온다. x분의 sin x 한번 그저 그래프 그려봐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렸어요? 1차 미분은 0으로 하면 뭐 거기서 극대극소가 일어나고 뭐 2차 미분 0으로 되면 뭐 변곡점. 그따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플라트 x분의 sin x 그거 제가 친 거예요. 엔터키 딱 누르면 그냥 이게 나온다. 자, 이것만 하냐? 자, 싸이를 그려줘. 라고 제가 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네? 싸이 커브를 그려주세요. 얘를 식으로도 풀어준다. 네? 이건 제 아이패드로 한 거예요. 자, 이것만 하냐?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의 우주정거장 떨어졌죠. 그죠? 오늘 우주정거장은 어디를 돌고 있나라고 딱 치면 보세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딱 치면 얘가 다음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돌고 있다. 이거를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뉴욕에 놀러 갔어. 그래서 뉴욕에 오늘 밤에 10시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뭐냐? 뉴욕시티, 뉴욕의 스카이 차트 별자리를 보여줘. 10시 PM 딱 치면 오늘 밤에 뉴욕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라면. 제가 라면 친 거예요. 이 라면을 그냥 딱 쳐봤더니 몸에 나쁜 거는 하나도 없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라면만큼 안전한 음식은 없다. 왜냐? 여러분들 라면을 여태까지 몇 명이 먹어봤을 것 같습니까? 라면 여태까지 수천억 명이 수천억 번도 더 먹어봤을 거라고. 라면 먹다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없다고. 여러분들 모찌떡을 10,000명한테 먹여보시라고. 목 막혀서 죽는 사람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라면은 훨씬 안전한 음식이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라면만 먹다 돌아가신 그 90몇 살 되신 그분 보셨어요? 라면만 먹다 일평생 신라면만 먹다 돌아갔어. 그래서 너무 신라면 어디서 너무 해가지고 라면을 공급했다는 거야. 이 세상에 라면만큼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값싼 음식은 없다. 자, 하도 많은 슈퍼히어로들 나와서 어벤져스 하도 많이 싸우니까 제가 누가 이기는지 한번 쳐본 거예요. 슈퍼맨하고 헐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Who is strong? 쳤더니 한 5페이지인가 나오더라고. 누가 이기는지. 네.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준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앱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한 10만 원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아니라 이 앱이 얼마라고요? 이 앱이 2불 99. 3,000원. 3,000원의 다운을 받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앱이 내 스마트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다. 자, 석기시대에서 청동시대로 넘어갔는데 돌이 떨어져서 청동시대로 넘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왜 넘어갔냐 하면 자, 어떤 사람은 돌로 사냥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청동기로 사냥하고 어떤 사람은 청동기로 집도 짓고 어떤 사람은 청동기로 뭐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로 생활하던 사람, 이거로 싸우는 사람하고 이거로 싸우는 사람 상대가 됐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도구가 나타나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서바이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오픈 AI라는 이러한 기관에서 만든 인공지능에 1조를 투자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홀리 그레일이다. 홀리 그레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쓰신 그 성배가 홀리 그레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홀리 그레일이 과학기술계에서 어떻게 쓰냐 하면 이게 대면 대박이나 기본적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인디애나 존스에서 최후의 성배를 찾아서 그 영화 보셨습니까? 홀리 그레일에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시면 이제 일평생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계에서 홀리 그레일이면 나오면 대박이냐? 나오지는 않는다. 이게 홀리 그레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 인공지능 언어 생성기를 홀리 그레일이라고 얘기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인공지능이 드디어 이제 사람 지능을 옥죄기 시작하냐? 자, 뉴욕타임즈에서 인공지능, 아까 얘기했던 GPT-3라는 인공지능이 연애소설을 썼는데 이거를 연재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쓴 연애소설을 뉴욕타임즈에서 연재한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인공지능 언어 생성기가 뭐냐 하면 맑은 더운 여름날 나는 어디에 가려고 한다. 맑은 더운 여름날 나는 어디. 이거를 인공지능이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맑은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은 무슨 학교에 가십니까? 맑은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요? 그게 아니라 맑은 더운 여름날 어딜 갑니까? 해변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그런 거겠죠. 그죠? 이거를 인공지능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읽었어. 인터넷에 있는 거를 다 알아. 그래서 인터넷에 5천억 개의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셰익스피어에는 90만 개의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에는. 그러니까 5천억 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단어를 다 공부했더니 뭘 알게 됐냐 하면 드디어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오는지를 다 알게 됐고 드디어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한테 라이센스를 하게 됐는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내면 인공지능이 3,000페이지 정도의 우리한테 문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철학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자, 제가 이제 이거 한국말 번역한 거예요. 신에 대해서 얘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나 멀쩡하게 대답을 했는지 더 이상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답이 더 이상 의문은 없다. 뭔 얘기입니까?
자, 이걸 제가 이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신의 존재. 신은 존재하냐? 신은 어디에 있냐?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은 누구냐고 이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신은 누구냐고 묻자 인공지능이 뭐라 그랬냐면, 신이라는 것은 지구를 창조한 지성체라고 답했다. 그래서 너도 신이 만들었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자가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형성된 생명체라고 대답을 했다. 자, 그래서 신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자, 이 세상은 여러 지능체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원자 위에 분자가 있고, 분자 위에 조직이 있고, 조직 위에 세포가 있으면 인간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인간 위에 인공지능이 있고, 인공지능 위에 초인공지능이 있고, 그 위에 신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창조주와 융합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거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능 시험에서 학생이 신은 누구냐고 문제가 났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면 저는 이 친구한테 100점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창의적인 답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자,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놀랄 일은 이런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배우더니 이제는 컴퓨터 언어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기계죠. 기계가 기계 언어를 배우기 쉽겠습니까? 기계 언어라는 것은 사실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코딩 아니면 기계가 사람 말을 배우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면 스와힐리어, 무슨 한국말, 무슨 독일말, 이건 사람 말이죠. 기계 말을 훨씬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얘가 드디어 사람이 말로 하면 얘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로 한 거예요. 버튼 5개를 만드는데 이 버튼을 기본적으로 랜덤 컬러, 아무 컬러나 입히고 여기에 1에서부터 10 사이에 번호를 매겨줘. 그랬더니 자, 버튼 5개를 만들었죠. 5개. 랜덤 컬러, 회색 색깔 입히고 여기에 1부터 5까지의 번호를 맞추더라. 자, 부자 나라 순으로 컬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나라 이름하고 여기에 GDP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내가 말로 했더니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더라.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부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앱을 순식간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앱을 만들어줘. 무슨 앱을 만들어줬냐 하면, 자, 명사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Most Recommended Books 2.0. 이게 뭐냐면 제가 말로, 야, 명사들이 가장 많이 읽은 그러한 책을 레코멘드 해주는, 나한테 추천해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이런 걸 만들더니, 자, 0 to 1이라는 게 피터 쓰리만 쓴 책이죠. 이거는 누가 읽었냐? 다음과 같이, 그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은 앤드류 용이죠. 스탠포드의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읽었다. 이러한 앱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앱을 내가 얘기를 하면 얘가 이걸 만들어 준다니까? 말을 하면 얘가 그냥 나온다니까? 모든 텍스트를 다 알았는데 이제 모든 그림까지 다 만들 수 있게 애들이 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애들이 진화를 했다. 자, 제가 아무 말이나 던지는 거예요. 아보카도 의자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보카도 가운데 있는 씨를 쿠션을 해가지고 이러한 의자를 디자인해 주더라. 마늘로 만든, 마늘이 들어가 있는 펭귄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애기 열무가 발레복을 입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애기 열무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음과 같이 발레복을 입고 산책하는 거, 이거를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거예요. 자, 우울한 부엉이를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고, 자, 헷갈리는 부엉이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기타 치고 빨간 이 세타를 입은 크리스마스 이거 펭귄을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자, 다음과 같이 가죽 자켓을 입고 황금색 조끼를 입으며 주름진 치마를 입은 패션을 디자인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하는데 이 디자이너가 인공지능에서 다 퇴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경쟁력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해지냐면 말하고 콧불소를 합쳐온 걸 그려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더니, 야, 이거의 중간쯤 되는 건 뭐겠겠니?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이게 유니콘이 중간쯤 된다. 이거를 알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 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10분 내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제 어떤 SNS에서 가져온 건데,
자, 이 양반이 실제로 뭘 해서 이제 먹고 사시냐면 광고 카피라이트를 해서 먹고 사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쓴 광고 카피입니다. 20대의 나의 꿈은 절박 카피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창작과에 입학해서 뭐 50은 없어도 광고 카피를 쓰고 있고, 뭐 나는 카피 쓰는 일 너무 좋고, 뭐 제품과 소비자의 마음이 만나는 개발도 좋고, 오늘도 스토리 메이커가 되어 스토리 메이킹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올린 거예요. 자, 이 양반만 이런 생각하겠냐고. 자, 인공지능 이것을 사용해서 카피.ai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앱이 순식간에 나왔는데 어떤 제품이건 어떤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이건 그러한 광고 카피를 몇 초 만에 써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하고 경쟁 상대는 이 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경쟁 상대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기계와의 전쟁 시대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아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제가 인공지능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예요? 구글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구글의 CEO죠. 구글의 CEO가 람다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얘한테 이제 어떤 데모를 했는데 이걸 보였어요. 자, 그 인공지능한테 너가 명왕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질문을 할 테니 한번 답을 해봐.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를 찾아가면 그 뭐 볼 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볼만한데, 이제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예요. 와서 볼만한데 진짜 추니 옷을 잘 입고 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한테. 혹시 전에 온 사람 있냐? 전에 명왕성 온 사람 있냐? 없죠. 그죠?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아니면 외계인이 왔겠거나. 뭐라 그랬더니 뉴 호라이즌이라는 나사 탐험선이 왔었다. 네? 이거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이 답했다. 이런 것만 하냐? 굉장히 그죠? 우리가 인포멀한, 우리가 늘 하는 그러한 대화도 얘랑 할 수가 있다. 좋은 비행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가 인공지능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자,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야. 도대체 멀리 가는 비행기가 좋은 거냐? 똑바로 가는 비행기가 좋은 거냐? 그죠? 착륙할 때 그죠? 똑바로 바로 그죠? 내리는 비행기가 좋은 거야. 이거를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를 인공지능이 물어본다는 거야.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와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드디어 뷰티 인더스트리를, 패션 업계를, 자,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MIT에서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그 책을 발행하는데, 여기서 35세 아래가 되는, 그러니까 젊은 혁신가, 혁신의 기업가를 선정을 했는데, 바로 이 친구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자기의 피부 색깔을 찍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앱에다 올렸더니, 누드메타라는 앱에다 올렸더니 얘가,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속옷은 이런 거,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속옷은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추천하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이제 피부가 검다. 그러면 검은 사람들은 그냥 피부가 딱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검은 피부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다 가르쳐줘서 드디어 이렇게 다양한 메이크업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한다. 자, 아까 누디스트라는 게 뭐냐면, 누디스트라는 이거 분석을 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누드메타. 이러한 알고리즘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 요새는 드디어 데일밴드도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나오게 됐다.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색깔. 요새 이렇게 왜 다양하게 나왔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초개인화 시대에 맞게 그러한 아이템을 우리한테 가르쳐준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제조 기술이 기본적으로 3D 프린터죠. 여러분 3D 프린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다음과 같이 3D 프린터로 뭐 다음과 같이 이런 것도 만들고, 3D 프린터로 자동차도 찍어내죠. 3D 프린터로 오리오 쿠키도 찍어내요. 자, 3D 프린터로 이제 여성 다양한 색조의 화장품도 찍어내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이게 여러분들 러쉬라는 이 화장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러쉬에서 판 이런 거 다 3D 프린터로 찍어낸 거예요. 자, 3D 프린터로 뭘 만들 수가 있냐? 서로 이러한 다양한 립스틱을 만들 수 있는 드디어 초개인화 시대가 열렸다. 옛날에는 색깔이 몇 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3D 프린터로 굉장히 소량의 다양한 품종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초개인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do it yourself 집에서 제조를 한다. 자,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100 몇십만 원?
우리의 마이크로웨이브 정도의 그 정도의 값을 하는 이 3D 프린터인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나오냐면 이러한 것은 이미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이 있고 이런 것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칠의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캐릭터를 다음과 같이 컬러링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옛날에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런데 3D 프린터로 다음과 같이 프린트아웃에 이 정교한 거 보세요. 이것을 색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에서 그죠? 이에 본을 떠가지고 틀리 교정하는 이런 것도 만든다. 물론 이게 의료법 위반이겠죠. 그죠? 위반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 자, 환경 친화적 시대에 다음과 같이 나무를 재료로 시계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다 3D 프린터로 만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새 여성분들, 여러분들 룰루레몬이라는 요가복 있죠. 요가복계의 샤넬이라는 룰루레몬. 룰루레몬이 최근에 미러라는 그죠 이거를 인수했는데 이게 뭐냐? 거울을 보면 이 안에 그죠 나의 짐 마스터가 여기서 뜨고 이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이 기술을 여기에 접목한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집에서 운동해. 자, 홈트 거울 보고 할 테니까 거울에 이거 띄우는 거 1도 아니다. 스마트폰에 띄우는데 왜 거울에 안 떨어지겠냐고. 자,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서 우리가 내 취향에 맞는 동영상을 골라보는데 다음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맞는 동영상을 골라보는 그러한 펠로톤 이런 것이 대박 났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재.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우아하게 얘기했지만 닥튀는 얘기예요. 다시 등장한 치킨집 수령 공식. 치킨집 수령 공식 들어보셨습니까?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문과를 나오면 문과에 상경계열에 나와서 CEO가 되거나 아니면 백수로, 그죠? 이게 뭐예요? 굶어 죽거나. 인문계열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백수로 가서 닭을 튀기거나 아니면 작가로 치킨집 하거나 굶어 죽거나. 자연계열은 더 괴로워. 자연계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수학, 과학은 지금 인공지능이 다 풀어. 그래서 자연계열 나오면 아예 굶어 죽어. 공학계열은 제일 피곤해. 과로사로 죽거나 결국 치킨집이 튀기거나. 이게 치킨집 수령 공식이야. 어떻게든지 치킨집 차린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게 엄청나게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손석희 앵커가 이걸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앵커의 무슨 시간에서.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부도 나오고 굶어 죽거나 치킨집 차리거나 여러분들 태어나면 birth죠. B고 죽으면 death인데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C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가 무슨 뭐 찬스입니까? 기회입니까? 이 C가 무슨 챌린지 도전입니까? 그게 아니라 B와 D 사이에 있는 C는 뭐다? 이게 치킨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연 제가 끝나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라는 게 있어요. 200살 산다. 200살 살아. 여러분이건 저도 200살 사는데 지금 그저 치킨 한 번 안 튀기고는 절대로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치킨을 뭐로 튀깁니까? 닭을 뭘로 튀겨요? 닭을 기름으로 튀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닭도 잘 팔리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닭이 개학일이나 우리 자식의 개학일이나 수능일에는 닭이 잘 팔리고 비 오는 날엔 닭이 잘 팔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들은 비가 오면 야 어디 가서 빈대떡이나 비춰먹지 이런 기름진 걸 찾았는데 이제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엊그저께 복날이었죠. 복달이라고 치킨이 잘 팔리고 민족의 명절에도 치킨이 잘 팔린다는 거야. 옛날에 무슨 뭐 추석이다 그러면은 제사상을 다 해서 뭐 우리 어머니들이 제사 음식해서 다 거기다 올렸는데 요새는 뭐라 그러신대? 야 너희 할아버지가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셨냐. 그래서 치킨을 배달시켜가지고 제사상에 올린다는 거죠. 야구 경기하면 롯데 자이언트가 이야기하면 치킨이 잘 팔린다. 다시 얘기하면 치킨이 잘 팔리는 거를 자 제가 치킨집을 해요. 저는 광화문 사는데 우리 집 주위에 12개의 치킨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개 치킨집 가서 다 먹어봤어요. 치킨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지. 이 세상에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 1위가 치킨이라니까? 그런데 치킨이 망해. 치킨집이 왜 망합니까? 치킨집이 맛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오늘 20마리의 생닭을 배달을 받아. 그러면 20마리가 다 팔려야 되는데 오늘은 12개밖에 못 팔아. 그러면 8개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거를 다시 넣었다 뺐다 녹였다 하면서 잡내가 내서 그게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날은 12개가 팔리지만 어떤 날은 32개가 팔려. 이거를 제가 이게 잘 그죠? 팔리는 날을 다 써놓고
그 날을 시간대별로 오후 3시, 저녁 6시, 저녁 9시 이렇게 다 해서 그 시간대별로 몇 개가, 예를 들면 찬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치킨이 몇 마리가 팔렸냐, 그거를 갖다 다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제가 치킨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옆집 치킨집 사장님한테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자, 이제는 데이터가 돈 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제 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여성을 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느냐. 올라타는 게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남이 만들어 놓은 앱,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써서 4차 산업혁명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